삼성전자 주주분들, 요즘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비교하는 종목이 있죠.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는 30만 원을 넘었고 SK하이닉스는 20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민이 생깁니다. 삼성전자가 더 싸 보이는데 왜 하이닉스가 더 강하게 움직이는지, 지금이라도 하이닉스를 따라가야 하는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아직 덜 오른 구간이라 오히려 기회로 봐야 하는지, 특히 삼성전자를 오래 들고 계신 분들은 이 고민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는 익숙하고 체급도 크고 오래 보유해도 마음이 비교적 편한 종목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HBM 대장주처럼 훨씬 강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둘 다 반도체주지만 지금 시장이 두 회사를 보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 어디가 더 안전한지, 어디에 더 기대가 남아있는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과 코스피 흐름까지 같이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안전하다는 말부터 나눠봐야 합니다. 안전하다는 말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져요. 어떤 분에게 안전하다는 건 주가가 덜 빠지는 종목일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오래 들고 있어도 마음이 편한 종목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앞으로 실적이 더 잘 보이는 종목이 안전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이 세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주가 변동성이 낮은 안정성, 기업 체급에서 오는 안정성, 성장 방향이 분명해서 생기는 안정성,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기업 체급으로 보면 훨씬 넓습니다. 메모리도 있고 낸드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스마트폰과 TV, 가전까지 갖고 있습니다. 한 사업이 흔들려도 다른 사업이 버텨줄 수 있는 구조가 있는 거죠. 반면 SK하이닉스는 훨씬 더 메모리에 집중된 회사입니다. 특히 지금은 HBM 프리미엄이 강하게 붙어 있습니다. 좋을 때는 훨씬 빠르게 올라가지만 HBM 기대가 흔들릴 때는 변동성도 더 크게 나올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삼성전자는 큰 배에 가깝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체급에서 오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속도가 빠른 고성능 배에 가깝습니다. 잘 나갈 때는 정말 시원하게 치고 나가지만 파도가 거칠어지면 흔들림도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SK하이닉스가 먼저 이렇게 강하게 갔을까요? 답은 결국 HBM입니다. 지금 AI 반도체 사이클에서 가장 돈이 몰리는 키워드는 HBM이에요. 엔비디아 GPU가 아무리 좋아도 그 옆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해주는 메모리가 없으면 AI 서버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GPU가 천재 셰프라면 HBM은 그 셰프가 쉬지 않고 요리할 수 있게 재료를 계속 공급하는 주방 시스템 같은 겁니다. 재료가 늦게 들어오면 아무리 요리사가 뛰어나도 음식이 늦게 나오잖아요. AI 서버도 비슷합니다. 연산 장치가 아무리 강해도 메모리가 데이터를 제때 밀어주지 못하면 병목이 생깁니다. SK하이닉스는 이 HBM에서 시장이 가장 먼저 인정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먼저 반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구조였거든요. AI 서버가 늘어나고 엔비디아가 잘 나가고 HBM 공급이 빠듯해지고 그 수혜가 SK하이닉스로 연결되는 그림이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아직 시장이 확인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HBM에서 얼마나 빨리 따라잡을 수 있는지, 엔비디아와 빅테크 공급망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지, HBM4에서 판을 다시 흔들 수 있는지, 이 질문이 남아있으니까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덜 올랐다는 게 항상 좋은 뜻은 아닙니다. 이걸 꼭 조심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덜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더 안전하거나 더 싸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덜 오른 데에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HBM에서 시장 신뢰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파운드리 적자 부담도 남아 있습니다. 낸드도 디램보다 회복 속도가 느릴 수 있고 최근에는 노사 갈등과 성과급 논란까지 겹쳤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전부 계산합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큰 회사라도 AI 사이클에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지금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SK하이닉스가 더 선명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하다고만 볼 수도 없습니다. 많이 오른 이유가 실제 실적과 HBM 수요로 뒷받침된다면 주가는 더 높은 가격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확인이 필요한 저평가 회복주에 가깝고 SK하이닉스는 이미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주도주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내 계좌에 어떤 종목이 더 맞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오래 들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특히 봐야 합니다. 주식에서 정말 위험한 건 좋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성향과 안 맞는 종목을 너무 많이 들고 가는 겁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굉장히 강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왔고 HBM 기대가 크게 반영돼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계속 갈 때는 정말 시원하게 갑니다. 그런데 조정이 오면 하루하루 변동폭이 꽤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주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퍼센트로는 같은 조정이어도 금액으로 보면 더 크게 흔들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반면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익숙한 종목입니다. 오래 보유한 분들도 많고 가족 계좌나 장기 자산처럼 담아둔 분들도 많죠. 기업 체급이 크고 사업 포트폴리오가 넓어서 심리적으로는 더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하다는 것과 수익률이 더 좋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시장에 보여줘야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기회비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계속 강하게 가는데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덜 움직이면 투자자 마음은 또 흔들리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진짜 더 안전한 선택이 되려면 단순히 회사가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AI 반도체 사이클에서 실제로 다시 주도권을 잡는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HBM4입니다. 삼성전자가 HBM4에서 엔비디아와 빅테크 고객사 쪽으로 확실한 공급 성과를 보여주면 시장의 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서버 DRAM입니다. AI 서버가 늘어나면 HBM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서버 전체에 들어가는 고용량 DRAM 수요도 같이 커집니다. DRAM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서버 메모리 수요가 유지되면 삼성전자 이익 체력은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낸드도 봐야 합니다. 낸드는 아직 DRAM보다 회복 속도가 느리다고 볼 수 있지만 데이터 센터가 커지고 저장해야 할 데이터가 늘면 서버 SSD와 고성능 낸드 수요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DRAM과 낸드를 모두 가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HBM 하나만 잘 되는 것보다 메모리 전체가 같이 좋아질 때 훨씬 큰 힘을 받습니다. 이게 삼성전자만의 체급이에요. 반대로 SK하이닉스는 훨씬 더 선명합니다. HBM이 좋으면 하이닉스가 바로 움직입니다. 시장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엔비디아가 강하고 AI 서버 투자가 늘어나고 HBM이 부족하면 SK하이닉스로 돈이 먼저 붙습니다. 이 흐름이 단순하고 강합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된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기대도 높습니다. 이미 시장은 SK하이닉스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그 기대를 실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HBM 수요가 예상보다 더 강하고 마진이 유지되고 고객사 관계가 계속 탄탄하면 SK하이닉스는 높은 가격을 더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HBM 공급 경쟁이 심해지거나 삼성전자가 빠르게 따라붙거나 엔비디아 쪽 수요가 잠깐 흔들리면 프리미엄 일부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이닉스는 좋은 만큼 기대치도 높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덜 인정받은 만큼 회복 여지가 있지만 그 회복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차이가 안전성의 차이로 연결됩니다. 하이닉스는 실적 가시성이 더 높지만 변동성도 큽니다. 삼성전자는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지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수급을 보면 두 종목의 차이가 더 잘 보입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한국 반도체 대표주로 같이 봅니다. 하지만 같은 방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SK하이닉스는 글로벌 HBM 사이클의 직접 수혜주로 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강하고 HBM 가격이 좋고 AI 서버 투자 전망이 좋으면 하이닉스에 먼저 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더 큰 종합 반도체 플랫폼으로 봅니다. 메모리, 낸드, 파운드리, 모바일, 가전, 그리고 코스피 대표주라는 성격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한국 시장 전체를 사는 관문처럼 볼 때도 있습니다. 코스피가 더 높은 레벨로 가려면 삼성전자를 빼고 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외국인에게 강한 프리미엄을 받으려면 HBM과 파운드리에서 더 명확한 신호가 필요합니다. 환율도 중요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높게 유지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 매수에 부담이 생깁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 비중이 크기 때문에 환율과 미국 금리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하이닉스는 HBM 모멘텀이 강할 때 그 부담을 뚫고 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그 모멘텀을 시장에 더 확실히 보여줘야 하는 단계입니다. 네, 코스피 흐름도 같이 봐야 합니다. 요즘 코스피가 8,000선을 넘고 1만 전망까지 나오면서 대형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지수의 중심이고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주도주의 상징입니다. 둘이 같이 가면 코스피는 훨씬 강해집니다. 그런데 둘 중 하나만 가면 시장은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하이닉스만 강하면 HBM은 좋은데 삼성전자는 아직 확인이 필요한 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까지 같이 강해지면 한국 반도체 전체가 재평가받는 장으로 볼 수 있죠.
이 차이가 큽니다. 코스피 대세장이 오래 가려면 하이닉스 혼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삼성전자가 같이 움직여야 기관, 연기금, ETF, 패시브 자금까지 더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하이닉스를 질투하듯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이닉스가 먼저 길을 열고 삼성전자가 뒤따라 재평가받는 흐름이 나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 흐름이 나오면 한국 반도체 전체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까지 보면 둘의 차이가 더 넓게 보입니다. SK하이닉스가 HBM 투자를 늘리면 후공정, 테스트, 기판, 본딩 장비, 소재 업체들이 움직입니다. 삼성전자가 HBM과 서버 DRAM 투자를 늘려도 마찬가지입니다. AI 반도체는 칩 하나로 끝나는 산업이 아닙니다. 패키징, 기판, 테스트, 전력, 냉각, 장비, 소재, 데이터 센터, 인프라까지 한꺼번에 움직이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 어디가 더 안전한가를 볼 때도 소부장 흐름을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 관련 소부장만 강하게 움직이면 시장은 HBM 선두주자 프리미엄을 더 보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관련 장비와 소재, 패키징 업체까지 같이 움직이면 삼성전자의 후발 회복 기대가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돈은 거짓말을 잘 안 합니다. 뉴스에서는 삼성전자도 좋고 하이닉스도 좋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 돈이 어느 밸류체인으로 더 깊게 들어가는지를 보면 시장의 진짜 판단이 보입니다. 이제는 삼성전자 주가만 보지 말고 하이닉스와 소부장, 전력 인프라, 코스피 수급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게 훨씬 안전한 판단을 만듭니다. 그럼 보수적으로 보면 어디가 더 안전할까요? 기업 체급과 심리적 안정감만 보면 삼성전자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넓고 현금 창출력이 크고 국민주 성격도 강하고 코스피 대표주라서 장기 보유 심리에는 삼성전자가 더 맞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장 모멘텀의 선명함만 보면 SK하이닉스가 더 안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HBM이라는 답이 비교적 분명하거든요. 시장이 좋아하는 이야기, 실적 가시성, 엔비디아와 AI 서버 투자 연결고리가 하이닉스 쪽이 더 선명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을 이렇게 나눠야 합니다. 마음 편한 안정성은 삼성전자 쪽에 가깝습니다. 성장 방향의 선명함은 SK하이닉스 쪽이 더 강합니다. 후발 회복 기대는 삼성전자에 있습니다. 이미 프리미엄을 받은 주도주는 SK하이닉스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둘 중 하나가 무조건 정답이라고 말하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내가 변동성을 버틸 수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얼마나 긴지, 내가 이미 삼성전자를 많이 갖고 있는지, 새로 들어가려는 돈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야 합니다. 삼성전자를 오래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비중 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은퇴 자금이나 가족 계좌처럼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는 돈이라면 수익률보다 먼저 봐야 하는 게 내가 버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삼성전자를 오래 들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더 잘 간다고 해서 갑자기 전부 갈아타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이미 하이닉스를 많이 들고 있는 분이라면 수익이 크게 난 구간에서 일부 비중 조절을 생각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전략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새로 보려는 분은 30만 원 위 안착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하이닉스를 새로 보려는 분은 HBM 프리미엄이 이미 많이 반영된 가격에서 내가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이건 겁을 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종목도 비싸게 사면 마음이 힘들고 좋은 사이클도 중간중간 흔들립니다. 특히 반도체주는 사이클이 좋을 때 기대가 크게 붙기 때문에 조정도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종목이 더 좋냐보다 내 계좌에서 어떤 비중으로 가져갈지가 더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하이닉스보다 더 안전해지려면 나와야 할 뉴스가 있습니다. HBM 소 고객사 공급 확대, 엔비디아나 대형 AI 고객사와 관련된 신뢰 회복, 서버 DRAM 가격 상승 지속, 낸드 회복, 파운드리 적자 축소, 노사 갈등 안정, 외국인 순매수 전환, 이런 흐름이 하나씩 나오면 삼성전자는 덜 오른 종목에서 이제 따라잡는 종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뉴스가 흐릿한데 목표가만 높아지고 주가만 30만 원 위에서 흔들린다면 시장은 쉽게 확신하지 못합니다. SK하이닉스가 앞으로도 더 안전해지려면 HBM 수요가 계속 강해야 합니다. 엔비디아와 빅테크의 AI 서버 투자가 예상보다 더 커져야 하고 HBM 공급 경쟁이 심해져도 마진이 유지돼야 합니다. 또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따라와도 하이닉스의 선점 우위가 유지돼야 합니다. 이 조건이 맞으면 하이닉스는 비싸 보여도 계속 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이 흔들리면 프리미엄을 받은 만큼 조정도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은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삼성전자는 확인이 필요한 저평가 회복주입니다. 이미 너무 뒤처진 종목이라
종목이라기보다 시장이 아직 확실한 점수를 주지 않은 종목에 가깝습니다. HBM4와 메모리 가격, 파운드리, 외국인 수급에서 확인이 나오면 삼성전자는 더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프리미엄을 받은 주도주입니다. HBM이라는 확실한 스토리가 있고 AI 서버 투자와 연결고리가 선명합니다. 그래서 강하지만 그만큼 기대치도 높습니다. 오래 들고 갈 계좌라면 둘 중 하나만 고르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안정적인 중심축, SK하이닉스는 성장 모멘텀 축, 그리고 소부장은 사이클 확산을 보는 보조축, 이렇게 나눠서 보면 훨씬 현실적입니다. 한 종목의 모든 판단을 걸기보다 반도체 사이클 안에서 어디에 어떤 돈이 들어오는지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좋은 뉴스가 실제 돈의 이동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오늘 이야기를 마음속에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더 안전한가? SK하이닉스가 더 안전한가? 이 질문에 단순한 답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체급과 분산된 사업 구조에서 오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HBM에서 아직 증명해야 할 게 남아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 선점 프리미엄과 실적 가시성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미 높은 기대를 받고 있고 그만큼 변동성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확인되면 다시 평가받을 종목입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시장이 인정한 주도주입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더 잘 간다고 무작정 갈아탈 필요도 없고 삼성전자가 덜 올랐다고 무조건 더 안전하다고 믿어서도 안 됩니다. 내 투자 기간, 내 평단,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의 실제 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스피가 8,000을 넘어선 지금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떤 순서로 퍼지고 있느냐? 반도체가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 전력, 인프라, 증권, 금융, 자동차, 저평가 업종으로 돈이 옮겨가는 이 순환매의 흐름을 포착하고 그 위에 올라타야 하죠. 그런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 흐름을 놓칩니다. 처음에는 너무 오른 것 같아서 망설이고 조금 더 오르면 늦은 것 같아서 못 사고 결국 마지막에는 남들이 다 벌었다는 이야기 듣고 가장 뜨거운 자리에서 뒤늦게 따라붙습니다. 수많은 종목을 지켜본다고 그 모든 종목의 상승 흐름을 정확하게 따라붙어서 수익을 내는 게 쉬울까요? 개인이 가장 큰 수익을 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평가된 종목의 장기 투자, 다른 하나는 시장의 흐름을 읽고 어떤 기준으로 움직일지 미리 정해놓았느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포드릴 전자책은 바로 코스피 8,000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책에는 지금 코스피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갈지, 돈은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 외국인과 기관은 무엇을 다르게 사는지, 그리고 상승장에서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떤 실수를 하는지까지 담았습니다. 초보 투자자라면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미 투자 경험이 있는 분들도 지금 내가 시장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서 신청 페이지를 작성하시면 자동으로 전자책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국내 주식시장은 2배 이상의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주식 투자자와 아닌 사람들의 자산 격차도 빠르게 벌어지고 있죠. 이 기회를 그냥 뉴스로만 흘려보내지 마세요.